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광주를 찾아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직접 챙겼죠.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소통을 했는데요. 자, 이 대통령은 광주시와 또 무안군 양측의 견해를 듣고 난 뒤에 국가 차원에서 뭘 책임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당히 좀 부족한 이 준비로 아쉬움도 남겨서 지금 현재까지도 역풍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민선 뭐 팔기도 그렇고 이제 끝자락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일단은 그 광주 비상행동 예. 이렇게 대변인 활동으로 이렇게 바쁘게 해오다가 뭐 대선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사실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이제 파면됐고 또 새로운 정부 출범했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워낙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 많이 못 하고 있었고요. 이제 막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이슈들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야유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윤석열의 선물 정도.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4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4주차에 주간 집계를 한 이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봤더니 59.7%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자, 이번 조사는 뭐 대구 그리고 경북을 포함해서 실시한 거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이 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우선 뭐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도 이제 예. 과반을 넘었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도 과반을 다 넘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도 좀 약간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셔서 예.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져야죠.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 좀 계속해서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예.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뭐 인수위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장관들 내각들 좀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가 됐고 최근에 이제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어제 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장관 인선이 쭉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각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예.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방향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진영 논리나 이걸 많이 적용해 보면 친명이냐 아니냐 뭐 아니 이런 것들이 논란 휩싸이기 쉽잖아요. 근데 인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실현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윤석열 씨가 이제 임명했던 이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식약처장을 위임하는 이런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아하.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인사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예. 기조의 한 연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농림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권에서 그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농민사법을 농민망법이라는 식으로 농망법이다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평가까지 했던 사람이고 예. 사실 그가 개인적 자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장관 정도 되면 자기 철학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이런 것들 어떤 점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예. 시민사회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 철학이 혹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예. 그런 거라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뽑았다라는 맥락이라면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그렇죠. 잘못된 이 새로운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했을 때 예. 이런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 운동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눈을 돌려보죠. 우리 처장님께서도 타운홀 미팅, 이 광주시장과 김영덕 전남지사 그리고 김상군수 등등 우리 시민들도 자유롭게 좀 들어와서 입장해서 진짜 그야말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한 2시간 넘게 진행됐었는데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솔직한 마음을 좀 표현하자면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제 대통령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 타운홀 미팅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 군공항 그렇죠. 이전 이슈였죠. 일부에서는 그 주제로 논의를 했죠. 그 주제가 전면화되어서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했고 또 소개 성과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일 잘하는 대통령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나머지 광주와 전남의 발전 의제들에 대해서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더 진지한 정책 협의 구조를 그런 방식을 띄고서 진행을 했어야지만 유효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들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울산에서의 그렇죠. AI 미팅과 광주에서의 타운홀 미팅의 비교점이기도 해요. 충분히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정리된 상태의 어떤 소수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러저러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사실은 일부가 끝나고 나서 누구든지 손들고 말해봐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제가 좀 분산된 산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중되지 않고 광주의 해안한 의지에 집중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성 논의들과 막 뒤섞이게 되면서 다 집중감도 깨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서로 함께 가는 또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또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발전 전략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두 지자체장의 무능으로만 이렇게 좀 뭐랄까 몰아세우기는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 다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두 지자체와 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들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처장님께서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다시 이제 생긴다고 한다면 광주의 가장 큰 현안, 광주만 일단 놓고 본다면 광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어떤 걸 좀 대통령에게 정부에 요구했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광주의 주요 먹거리로 AI 하고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산다는 이야기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안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시간 속도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재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의 재원 구조에서는 국가가 이 광주를 위해서 그런 이제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붙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재원 구조가 마련돼야 하는데 핵심은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산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간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그동안에 첨예한 이 대립 양상을 보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뭐 국방부, 국토부, 규제부,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이른바 6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 6자 TF팀을 구성하는 게 일단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요. 타운홀 미팅의 최종 승자가 김산 무안군수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던데 일단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냈던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어떤 형제적 발전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무능함을 보였던 정치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질타를 해왔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대통령 한번 내려와서 이게 해결됐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풀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드레이트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좀 납득하기가 쉽지 예. 않고요. 저는 최종 승자가 김산 군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김산 군수였다. 아예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네, 뭐 맞습니다. 지사도 만나지도 네. 않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도 인터뷰를 했고 도지사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인터뷰를 못한 분이 바로 김산 무안군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지사보다 더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안 하시니까요. 아무튼 어려움이 그게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서 좀 광주 전남 전체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자기 이익을 앞세워서 나가버린 대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매우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예. 그 점에서 김장 군수가 그 타운홀 미팅에 보여준 매우 좀 왜 대통령 앞에서는 저렇게 예. 굽신대는 모습을 이런 느낌까지 들었을 정도로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광주 전남의 정치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예, 시장, 도지사, 군수까지 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또 중재자 역할을 또 하는 자리에서 쉽게 10여 분 만에 답이 나올 걸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참 어렸었나. 또 같은 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뭐 방법이야 어떻든 준비할 시간이 있건 없었든 간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좀 뭐랄까 손에 와닿는 그런 건의사항이랄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역풍을 받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봐야 할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도대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뭘 어떻게 좀 알고 있었는지만 좀 의아심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예.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두 지자체장을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광주나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야든 여든 간에 야든 상관없이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어떤 재정 결도가 매우 취약하고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좀 지급되는 그런 교부세나 이런 세금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실현해 가야 될 구조에서는 그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타운홀 미팅 아까 전에 그런 점에서 보면 타운홀 미팅의 형식이 썩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한편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을 꼼꼼하게 되돌려 보시면 실은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 포인트는 달랐지만 두 지자체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도 대답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도지사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문제가 한전에 송배전선 그 그렇죠. 이야기를 그 문제였다. 그 문제 해결이 달라. 또 일부 이제 이와 연관된 의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가 이제 전문가 분께서 이제 원전에 그 소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송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점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낼 의지가 있다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답도 없었다는 것. 물론 다른 의제들, 지역발전 의제에 연관돼서는 충분히 뭐 구체적 답변을 못 내놓은 것은 분명히 이제 두 지자체 한계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부의 답도 없었다는 점이 제가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모습이 수학 문제 있습니다. 풀듯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지금 답이 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김영록 지사가 이야기를 했던 송배전선의 문제는 이거 한전에서 너무 이 완고하게 틀어지고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중앙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또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줄지 말지에 대한 답은 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답이 예, 없었죠. 예. 네. 자, 어찌됐든 이제 국내에 500대 기업 가운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불과 14곳에 그쳤더라고요. 자, 이 기업 본사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 지방세 수입도 그만큼 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제 들 텐데요. 또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청년 유출, 일자리 감소 등으로 굉장히 좀 지역 소멸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네, 뭐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지역 소멸로 가고 있는 예. 지자체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령 민간 기업을 강제적으로 지방 이전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몇몇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예.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산업과 도시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는 거 종합적으로 이것이 유일한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기엔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집중적으로 그런 도시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들을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이런 균형 발전이나 맥락에서 그런 재원 구조를 정부가 마련해 내는 것 이것이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지금 그 연장선에서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AI 전문 기업 그리고 인력, 기술 인프라를 꾸준히 이제 구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선도다시라는 그렇습니다. 이 슬로건을 내걸 거고요. 또 전남은 이 국내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점에서 획기적인 역할이 뒷받침돼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생각을 예.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재원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세라는 게 있고 특별 기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령 2배 정도로 증액한다면 그리고 수도권에 한 10년 정도 투입을 금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이걸 투입하는 식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예. 아까 말했던 이제 광주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걸 산업화하거나 또 그 도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충분히 좀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예.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령 이런 특단의 대책을 좀 정부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것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또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 정말 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니까요. 네, 네. 어떤 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까요, 우리 지역에? 저는 아직 이미 이제 그런 기반들 또 예. 산업의 어떤 방향들은 이미 광주나 전남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 그리고 이제 광주 AI 산업단지나 미래자 산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이고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만 될 수 있다면 예. 당연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것이 선언만 되어 왔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가 발전해 가려면 산업 기반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광주다운 도시 정체성 저는 그것이 이제 이미 그것도 이제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가 있고요. 올플라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런 민주와 인권적 가치가 넘쳐나는 도시 인프라, 그런 정치적 인프라까지 포함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예. 그랬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들이 광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광주에서는
그런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화적 인프라. 예. 자, 지역 현안 또 해결 위해서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권에서의 역할도 또 협조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는 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정치인들과 또 지역 공직자들의 콜라보 어떻게 좀 더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면 좋을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예. 난제인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의 보면은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서로 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각계 플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세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시간이 있으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령 이번에 저희가 금호타이어 예. 정상화 관련해서 이제 서울에 시민사회가 이제 올라가서 국회의원과 간담회도 하고 또 이제 대통령실과 면담도 요청하고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 요청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 간담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요. 네. 시당에 위임했던 사안인데 그리고 소위 민주당의 본산이기도 하고 또 200만 표 이상 압도적인 표 차이로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대통령실의 관계자,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금터 정상화 문제인데 간담회 절차로 실행할 수 없는 정도의 정치력이라는 것을 정말 좀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국회의원은 뭐랄까 일종의 진영 논리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럴 정도이고 사실은 공공항 이전 이슈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의 이면에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의 작은 정책만 생각하는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께 처장님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칠까요?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어떤 면모를 가진 기대감을 주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힘 그리고 지역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합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님 그리고 준준부로님 우리 열혈 애청자님이시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소개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다시 우리 처장님 모시고 좀 신랄하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